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모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왜 저평가 우량주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평가 우량주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명 중 9명이 수익을 낼 수 있다. 저평가 우량주로 모아가는 투자법 굉장히 쉽다. 조금만 회원님들께서 공부를 하시면 누구나 저평가 우량주를 찾을 수 있다. 4번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전략이자 가장 오랫동안 검증된 방법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수많은 전문가가 있고 수많은 투자 기법이 있어요. 그 전문가가 자신의 기법으로 수익을 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저는 이보다 더 우리에게, 그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투자 기법을 우리가 쉽게 배울 수 있냐, 따라할 수 있냐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아무리 좋은 투자 기법도 내가 배울 수 없고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따라할 수 없으면 좋은 투자 기법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몇몇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작전주에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는 A씨부터 볼게요. A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10%씩 수익 내서 언제 부자가 되죠? 우리는 단기간에 빨리빨리 부자가 돼야 해요. 10배, 100배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굉장히 혹합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해보시면 5년 이내에 깨달으실 거예요. 처음에는 절대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작전주로 수익을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왜냐하면 초심자의 행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초심자가 오히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초창기 때 제가 어떤 걸로 수익을 냈냐면 JYP죠. JYP가 예전에 합병되기 전에 이때 아마 수익을 냈을 것 같아요. 이때인가? 네, 아무튼 굉장히 오래 전에 좀 수익을 많이 냈어요. 제가 수익을 많이 내고 많이 냈었는데 회원님들께서 아마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해보시면은 작전주로 수익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구나. 그리고 되레 전문가, 언론 등에 이용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겠구나. 멘탈 관리 너무 안 되네. 욕심이 너무 생기네. 자꾸 고점에 몰빵 매수를 하게 되네. 이런 것들을 느끼실 거예요.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세 종목 설명드릴게요. 종신건설, 수산 INT, 리더스 코스메틱. 자, 동신건설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지금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거북이 추천주고 저도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이 구간에서 잡으면 괜찮죠. 이 구간에 잡아서 수익 내면 괜찮은데 지금은 얼마죠? 3,385원에서 지금 거의 20배가량 올랐습니다. 20배가량 올랐고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동신건설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보통 이때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수산 INT도 거북이 추천주였어요. 제가 이 종목으로도 한 1,000만원 정도 수익을 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추천을 해드려요. 이 구간에서 저평가 우량주일 때 저점에 모아 가셔라 추천을 해드리지. 이 구간 지금 끝나지 않았습니다. 3,695원까지 빠진 종목이 지금 56,300원이에요. 이런 고점에 잡으시면 그것도 고점에 몰빵 매수 정말 위험합니다. 자, 그리고 리더스 코스메틱도 볼게요. 리더스 코스메틱도 보시면은 만약에 이 종목을 당연히 저점에 잡았으면 좋았죠. 저점에 잡았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고점에 내가 매수를 한 다음에 떨어지네. 반등할 거야. 이번에는 진짜 반등할 거야. 이렇게 모아 나갔다면 어떻게 됐죠?
지금까지 존버를 했다고 해서 결코 수익을 낼 수 없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고점에 이런 작전주들을 매수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성장주에 투자라는 하고 권유하는 BC 또 한번 볼게요. 성장주에 투자라는 BC. 성장주 투자 방법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고 유튜브에서 그 슈퍼 개미 투자자분들이 성장주 투자 굉장히 강조를 하죠. 강조하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일반 투자자들이 따라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따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가는 말에 올라타세요. 추세가 좋은 종목이 잘 갑니다. 주가는 현재보다 미래, 기대감으로 상승합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곳에 투자하세요. 모두 좋은 말이에요. 모두 좋은 말인데 문제는 우리가 성장주를 접할 때는 이미 기대감에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고평가 성장주. 보통 성장주를 나눌 때 저는 이렇게 나눠요. 저평가 성장주, 적정가 성장주, 고평가 성장주.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때는 고평가 성장주 구간일 때 접합니다. 이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종목. 네이버. 네이버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망하지 않고 우량하고 그리고 독점 사업이고 너무 좋은 종목인데 왜 우리는 꼭 이 구간에 안 잡을까요? 왜 꼭 이 구간에 안 잡고 지금 잡는 걸까요? 이렇게 저평가 성장주, 적정가 성장주 구간일 때 잡아야 수익이 나는 거예요. 슈퍼개미들은 다 이 구간에서 잡았지 지금 구간에서 잡지 않습니다. 카카오도 볼게요. 카카오 지금 매수하면 어떨까요? 꼭 지금 관심을 갖습니다. 이 구간일 때 10만원 이하 구간일 때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렇죠? 현대차, 기아차도 볼게요. 현대차, 기아차. 이것도 거북이 추천주였죠. 현대차 언제 추천드렸죠? 10만원대. 요 구간에 추천을 드렸죠. 요 구간에 추천을 드렸죠. 그런데 왜 꼭 고점이 돼서 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아차도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이고 거북이 추천 주고 저희는 요 구간대 4만원 이하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어요. 하지만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잡는 시기는 이 구간이다.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2020년 3월 때 동학개미 운동이 펼쳐지면서 이 구간에 굉장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샀어요. 이 구간에 샀다면 10만원이 넘든 20만원이 넘든 기다릴 수도 있죠. 그런데 개미 투자자분들 뒤늦게 참여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점에 잡습니다. 이렇게 고점에 잡는 투자가 위험하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분들에게 성장주 투자가 좀 잘 안 맞고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장주 투자의 또 위험성을 보면 일단은 방송에서는 이슈되는 종목을 위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시장 소외 종목은 당연히 지겨운데 누가 관심을 가질까요? 당연히 52주 신고가 이렇게 잘 올라가는 종목을 관심을 갖지 누가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을 관심을 갖나요? 그래서 시장 관심 종목은 대부분 고평가 성장주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제약주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왜 위험한지 같이 볼게요. 네, 카페로 볼게요. 자, 저의 경험이 회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때 어떻게 보면 욕을 먹고 제가 욕먹을 각오로 글을 올렸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가 비트코인이 폭등하고 그리고 바이오주도 폭등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욕 좀 먹으면 어떤가요? 하면서 도움드리는 글을 남기겠다라고 하면서 글을 남겼는데 주식은 기대감에 급등하고 실적에 수렴합니다.
이때 당시에 신라젠 10만 8천 원. 네, 굉장히 높았습니다. 다. 앱클론 6만 3,200원. 아이진 18,800원. 자, 지금 기대감에 급등한 종목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결국 실적에 수렴합니다. 이렇게 신라젠 같은 경우 실적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떨어진다면 급락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라고 제가 남겼었고, 한 회원님께서 방송을 보시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지금은 강퇴를 제가 하진 않았어요. 탈퇴를 하셨는데, 해당 후기를 보면 신라젠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고 거래 정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불쾌합니다. 넌센스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을 했나요? 자, 그래서 제가 이때 손절가 7만원, 목표가 10만원 이렇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소문나님께서도 6만 5천원 이렇게 손절가를 잡아드렸고 테마 끄신 종목, 상패 가능 이런 식으로 저희가 소문나님과 같이 진단을 도와드렸어요. 신라젠 볼까요? 신라젠 현재 네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이때 분명히 충분히 빠져나올 구간이 있었어요. 이 구간에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 구간에 못 빠져나왔다 하더라도 당연히 손절가 잡고 대응을 했어야죠. 네, 제 차트가 사라졌네요. 네, 차트를 다시 켜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장주 투자가 별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이오 투자가 별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좀 위험합니다. 헬릭 스미스, 코오롱 티슈진, HLB도 마찬가지예요. 저점에 회원님들께서 잘 잡으셨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꼭 고점에 잡습니다. 헬릭 스미스, 이때도 12만원이었어요. 12만원. 많이 빠져서 12만원이었는데, 제가 이때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를 대로 오른 종목입니다. 실적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 낮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힘드시겠지만 비중 축소하세요. 이렇게 글을 남겼었죠. 헬릭 스미스, 자, HLB 생명과학. 물론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에게는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들은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던가 아니면 저점에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저점에 잡으셨으면 지금 만약에 이렇게 급락을 해도 수익 구간이잖아요. 버틸 수 있었죠. 그리고 아마 이 구간에 나오셨을 거예요. 신라젠도 마찬가지죠. 신라젠도 예전에 저점 구간이 있었죠. 한참 신라젠이 핫할 때가 있었죠. 2017년도죠. 이렇게 수익 내고 나와야죠. 자, 그래서 저는 회원님들께서 이런 성장주, 작정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안전마진이 확보되는 저평가 우량주에 투자를 하라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저평가 우량주는 악재가 터져도 어떻죠? 급락 가능성이 적습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 있게 분할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분할 매수로 평단가를 낮춘 다음 반등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익절. 자, 내가 만약에 산 종목이 마이너스 20%까지 빠졌다고 해도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추고 반등했을 때 익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무가 좋은 종목만 건드리기 때문에 엉덩이 투자, 거북이 투자도 가능하죠. 마음이 편합니다, 굉장히. 다만 저평가 우량주는 좀 느리다는 그런 단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보완하면 됩니다.
먼저 저평가 우량주를 찾습니다. 찾고 이 저평가 우량주에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는지 또 찾아보는 겁니다.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란 이 종목이 앞으로 실적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조조정 효과가 있는지,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평가 우량주지만 어떤 테마가 있을까? 배당은 얼마나 줄까? 그래서 제가 회원님들께 이런 내용을 지금 강조드리고 있죠. 저평가 우량주와 투자 아이디어와 차트로 세 가지를 보완을 한다면 우리는 성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발굴된 종목으로 분할 매수, 분산 투자, 엉덩이 투자까지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평가 우량주에 거북이 투자합시다. 자, 안전마진이 확보됐다는 것이 저평가 우량주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재무도 건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이 편해요. 주가가 설사 이렇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종목, 한 20종목 넘는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면 집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회원님들께서 좋은 종목을 사가지고 뭐 5% 약 2절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10% 이상 수익, 그리고 장이 좋을 때 지금과 같을 때는 20% 이상 수익 이렇게 내는 그런 노력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원님들께서 작전주, 테마주 이런 데 너무 혹해가지고 고점에 몰빵 매수 이렇게 그리고 신용 매수 하지 마시고 단기간에 부자 되려는 욕심 조금만 줄이세요. 조금만 줄이시고 지금 줄이는 단계에서는 좀 잃지 않고 꾸준히 수익 내서 노후 대비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